네,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계 TV 시청자 여러분, 예술문화작품과 피부 이야기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예술문화작품 속 피부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주사편입니다. 주사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작품들을 보시면 어떤 질병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정은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바쿠스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포도주의 신인 바쿠스를 둘러싼 취객들이 보이시죠? 이 작품은 더 드링커즈, 우리말로 취객들이라는 의미의 작품명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작품은요, 포도주의 신 바쿠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디 애덜레선트 바쿠스라는 작품으로 20세기에 들어 거장으로 재평가된 메리시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술에 취해 망연자실한 표정의 바쿠스와 과일 바구니, 포도주 잔에 대한 묘사가 놀라운 작품이죠. 이 다음은요,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요. 핀란드 화가 빌호 람피의 자화상입니다. 빌호 람피가 사망하기 3년 전인 1933년에 그린 자화상인데, 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작가 본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들을 보시면 얼굴이 붉게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주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사가 아니라 피부 질환 중 하나인 주사입니다. 그럼 이 작품들에 표현된 주사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 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정은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피부 질환의 주사란 뭐예요? 네, 주사라는 피부 질환은 이제 코와 볼과 같은 이제 얼굴 안면부에 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임상 양상은 이제 그 얼굴 중앙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붉어져 있고 실핏줄이 육안으로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이랑 이제 그 안면 홍조,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달아오르는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보이고 어떤 구진이나 농포나 부종과 같은 염증 병변들도 함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주사에는 또 4가지 타입이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또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네, 주사라는 피부 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서 그 주된 증상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홍반 모세혈관형 주사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이 지속적으로 붉어져 있고 모세혈관이 이제 영구적으로 늘어나서 실핏줄이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여서 환자분들이 흔히 혈관성 주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진 고름 물집형 주사인데요. 염증 병변이 이제 여드름 같이 생기는 울긋불긋한 것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짜면 뭔가 나오지는 않는 어떤 구진이나 농포 같은 것들이 주 증상인 이런 그런 주사의 타입이 있고, 환자분들은 이것을 염증형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사비, 딸기코종, 비후형 주사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결합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코 같은 부위에 호발하게 되고 이제 코가 이제 굉장히 커져서 딸기코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주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사가 이제 눈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침범하면 이제 결막염, 각막염, 안검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대부분은 이제 피부 증상이 같이 있는데 눈만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상당히 어려워서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사 중에 가장 흔하다는 이 홍반 모세혈관 확장형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을 그린 그림으로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영국의 탐험가이자 군인으로 영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일주를 달성한 인물인데요.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는 그를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격파한 영웅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스페인에선 해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가 되고 있죠. 다른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초상화를 또 볼게요. 모두 공통적으로 붉은 홍조가 보이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또 다음은요, 덴마크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크리스토페르 빌헬름 이케르스버그의
프레벤 빌브라헬 백작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백작도 전형적인 홍반 모세 혈관 확장형 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은요, 스웨덴 화가 칼 프레데릭 폰 브레다의 비타 샬로타 그리 펜발트 성은 베너슈테트라는 작품입니다. 스웨덴의 반다이크라고도 불렀던 브레다는 초상화 전문이었는데요. 이 작품도 여인의 얼굴에 홍반 모세혈관 확장형 주사가 잘 표현되어 있죠. 이 홍반 모세혈관 확장형 주사 특징을 알아볼까요? 홍반 모세혈관 확장형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타입 중에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홍반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해서 좀 길게 지속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안면 홍조가 생기면서 모세혈관 확장, 실핏줄이 이제 육안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초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안면 홍조가 생겨서 좀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지속 시간이 길어져서 계속 이제 굵어져 있는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주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어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미 늘어난 혈관을 최대한 되돌리고 그 염증 반응을 줄이는 그런 식인데요. 또 주사 피부는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고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일상적인 이제 라이프 스타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자외선이나 뭐 온도 변화나 과도한 운동이나 아니면 술이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악화가 되는데 개개인마다 악화인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악화인자를 찾아서 회피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이외에도 이제 혈관을 좀 수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또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주사의 네 가지 타입 중에 하나죠. 주사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역시나 이 작품들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노인과 손자라는 작품인데요. 기를란다요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를란다요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할아버지의 코를 보면요, 주사비가 무엇인지 바로 또 아시겠죠?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로로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홍진의 초상화입니다. 홍진은 이 주사비 때문에 말년에 집에 틀어박혀서 폐인처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인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었던 조선시대 초상화답게 홍진의 주사비 역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사비는 또 어떤 질환일까요? 주사비도 주사의 한 아형인데 조직 증식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타입으로 중년 이후에 남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코에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사비, 딸기코종, 비류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드물긴 하지만 턱이나 이마나 귀나 눈꺼풀 이런 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이제 결합 조직이 뒤틀리고 증식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코끝이랑 콧망울이 이제 모공이 확장되고 붉은 것으로 보여지다가 점점 이제 혹처럼 고랑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지게 되고 그게 점점 발전하면 코 전체를 침범하거나 심지어는 코 옆에 볼까지도 침범해서 이제 홍진의 초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 전체를 이렇게 침범하면 코의 외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까지 된 경우에는 기능 손상까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사비 같은 경우도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주사비는 이제 초반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코가 완전히 커져서 결체 조직이 너무 비후된 이후에는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피지샘과 이제 그 증식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먹는 약제, 뭐 경구 이소트리티노인 같은 약제를 주로 쓰게 되고 커진 조직이 조금은 줄어드는데 완전히 돌아오진 않을 수 있어서 호전이 좀 덜하거나 너무 악화가 계속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진짜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사편은요, 연관된 작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그 시절에도 흔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주사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꼭 상담하셔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는요, 바로 탈모편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콘텐츠가 역시나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